안녕하세요. 현주쌤 출근길 토크 17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2021년도부터 이렇게 온라인을 만나고, 아니죠. 2020년도부터 온라인을 만난다라는 게 줌을 연결해서 사람들과 만난다라는 걸 경험하면서 나만의 뭔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었던 시점이 2021년도부터였는데요. 그때 제가 처음 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계속 신문을 구독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좋은 칼럼들이 많이 나와서 이 칼럼을 같이 읽고 생각 그릇을 좀 키우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신문 칼럼으로 처음에는 생각 그릇 키우기 이렇게 그 주제를 잡고 커리큘럼을 만든 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21, 22, 23, 24, 25, 26 이제 횟수로 5년째 이렇게 그 커리큘럼이 바뀌어서 창조적 생각 키우기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신문 칼럼을 지나 지금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가지고 창조적 생각 키우기를 하는데, 지금 이렇게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제 그 커리큘럼에 새로운 분을 제가 초대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 버렸고, 만약에 제가 이걸 새롭게 한다면 이제 신문 칼럼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저의 그 일상에서, 제 일상 큐레이터 현주쌤이잖아요.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삶을 심플하지만 엣지 있고 또 뭔가 나에게 주어진 닥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을 좀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. 또 여러 개인적인 상황과 문제들이 많잖아요.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뭔가 상황도 있을 것이고, 그래서 제가 그 커리큘럼을 만들었던 게 내 삶의 구조학이에요. 내 삶의 구조학은 저는 좀 삶을 통으로 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이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잘 다져야 되고,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떻게 나만의 그 건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설계가 나와야 되며, 또 그 설계에 더불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, 어떻게 또 그 할 것인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. 건물 하나만 보더라도, 집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것처럼 그 건물에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, 나는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구조를 짜서 직면하고 있나 라고 했을 때 대다수 그러지 못한다.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하는 게 다이어리를 쓰는 일상인데, 그것 또한 좀 미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청소를 하더라도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하고,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조각 내어서 구조를 짜고 거기에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매뉴얼을 짜고 이렇게 하는 걸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사람이라서,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직면한 문제들 있잖아요.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기 엄마인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 혼자 학교 가는 걸 힘들어해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해서 집에서 학교까지를 가는데, 오늘은 혼자 집에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를 해보고, 그러니까 이거 구간을 막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아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, 그 다음에
그 한 단계 한 단계를 혼자 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거를 학교를 혼자 가야지 이렇게만 보니까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아이는 아이대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서 힘들어 하는지를 모르고, 엄마는 엄마대로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했을 때, 그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에 그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구간을 아주 쪼개어서 하루하루 아니면 일주일에 한 단계 했으면 잘한 거야. 그 다음에 2주 차에는 혼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가는 거, 그까지 하면 잘한 거. 그 다음에 1층까지 내려가서 뭐 어느 구간까지 가는 거 3단계, 그게 3주차. 뭐 이렇게 해도 보통은 한 2달 정도, 뭐 길면 석 달 정도라도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했을 때, 이게 아이 입장에서도 성취감이 생기고,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이제 힘을 덜 쓰는 일이 되고,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다 통으로 보지 말고 조각조각 구조를 짜서 보고, 어느 시점에 내가 오늘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어. 근데 뭔가 이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. 근데 우리가 이거를 편도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내 판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,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의 수면에 문제가 생겼어. 그럼 나는 막 꿈을 많이 꿔. 이렇게 하면 그 꿈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, 그 다음에 나의 그 신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, 그 다음에 이것이 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를 이해를 한다면, 그거는 또 그것대로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만큼 저는 이제 원래 임상병리 출신으로 해부 병리를 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, 그 내 몸의 세포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는 그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, 내 일상의 어떤 그 상황들이나 나에게 닥쳐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매뉴얼을 쓴다. 이게 제가 내 삶의 구조학의 그 본질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었던 이유고,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어떤 해부학도 들어가야 되고, 또 삶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도 들어가야 되고, 그걸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책도 많이 봐야 되고. 그래서 저랑 함께 창조적 생각 키우기나 내 삶의 구조학 수업을 하시는 분이, 제가 그 외에도 뭐 거북이쌤 북클럽이라든지, 그 다음에 현주쌤과 창조적 생각 키우기 해서 한 달에 한 번 또 하는 수업이라든지, 또 뭐 소렌 스터디라든지 여러 수업들을 이렇게 하면서, 거의 다 저와 그렇게 수업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 다 참여하세요. 그래서 그 구조학 수업, 1대1로 하는 구조학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,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뭐 하드 스킬적인 거라든지 소프트 스킬, 그걸 이해하는 관점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그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업이고, 그렇지만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저는 장담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현주쌤이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의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안녕.